네, 안녕하세요. 성공협의 시작 접정부센터 이남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예진입니다. 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가 가장 좀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병에 걸릴 때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치료법에 없는 병에 걸릴 때가 가장 좀 두려운 것 같습니다. 바로 중2병에 걸릴 때 그쵸. 이게 정말 온갖 고생을 다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길 가다가 중학교 2학년생처럼 보이면은 피합니다. 피해야죠. 이분들은 말을 걸면 안 되고 그럼요.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게 상책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네. 이제는 또 대입병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불확실한 전공 또 전공에 대한 회의감 또 이게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대입병까지 걸렸다고 하는데 실제로 설문조사를 보니까 대학생 5명 중에 3명이 이 대입병 때문에 불안을 겪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요즘 채용 시장이 얼어붙다 보니까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채용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은데 이 대입병을 근본적으로 벗어나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여러분들의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 채용 정보는 드릴 수가 있잖아요. 네.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정말 알찬 정보를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화요일 접정부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를 전해드리는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저희 엄마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만인의 취업 요정이시죠. 차재원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머님이 좋아하실 줄 몰랐네요.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뵌 적은 없지만 뵐 일 있을 확률이 없지만 어찌됐건 방송 있는 동안은 예쁘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차코치님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좋아. 안 좋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주변 반응 좀 아니요. 주변에서는 그냥 수고 많다고만 하시지 뭐 챙겨보시진 그래요? 않는 것 같네요. 그래요? 보실 분들만 보시는 방송이 저희 방송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따름이죠. 자, 어쨌든 차코치님 뭐 주변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제자들 스코어가 어떤지 뭐 네. 거의 최종 결정이 난 분위기인가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상반기에는 별도의 학원 강의나 뭐 인터넷 강의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저는 주로 특강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원을 할 때 그 기분 좋은 마음으로 혹은 설레는 마음으로 임하셨던 분들만 만났기 때문에 현재 어떤 스코어라기보다는 이분들이 지금 어느 상황이 있는지가 좀 궁금할 따름이거든요. 왜냐면은 만약에 잘 됐으면 연락들이 지속 올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은 아하. 탈락 아니겠습니까? 그쵸. 상대적으로 좀 안타깝다는 마음도 있고요. 어찌됐건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특강들을 들을 때는 당장 특강을 할 땐 기분들이 좋아요. 잘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그쵸, 내가 글을 써보거나 면접 답변을 하려고 하면 좀 적용이 안 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우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탈락을 하신 분들도 또 합격의 기쁨을 누리고 계신 분들도 다양하게 존재할 것 같은데 탈락의 고배를 마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하반기 도전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 봐야 하겠죠. 네. 어떤 기업을 들고 오셨나요? 예, 뭐 SK 하이닉스입니다. 너무나 깔끔하고 바로 나오시네요. 예, 오늘은 뭐 제가 형용할 게 없습니다. 네. 왜냐면은 사실 채용 자체가 추나추동 거의 뭐 3개월에 한 번, 4개월에 한 번꼴로 채용이 계속 이루어져 왔던 분이고요. 또 올해는 SK 그룹 자체가 다른 전년도에 비해서 한 약 열흘에서 2주 정도 당겨서 좀 채용 일정이 진행이 되는 게 특징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 특히 이공계 분들에서 뭐 전화기 전공자분들 그리고 산업공학도 분들까지 취업이 좀 어려운 이 시기에 많은 채용의 수요가 있는 그런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인 결산과 앞으로 전망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SK 하이닉스 하면 저번에 송하 쌤이 나오셔서 그 SK 하이닉스 성과금이 굉장히 또 그렇죠. 이슈가 된 적이 있어서 성과금이 나온 날에는 외제차 딜러들이 회사 앞에 쫙 맞아요.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게 얘기 들은 게 뇌리에 박혀서 그것만 기억나시는 거 아닐까요? 약간 외제차 딜러만 기억이 나서. 저도 그 방송을 라이브로 봤는데 네네. 이게 지금 유튜브 방송인지 직업 방송인지 헷갈릴 만큼 이게 되게 좀 이게 알려줘도 되는 건가 싶은 만큼 예. 근데 이제 뭐 암암리에 전해지는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산업 수요가 화랑이고 어느 정도 정도가 있고 정점을 찍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높은 혜택과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복리후생들이 있는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게 그만큼 좀 그 업계 쪽이 호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번에 상반기에 채용 규모가 큰 편이었나요? 이제 2017년도부터 이제 정권이 새롭게 바뀌면서 채용에 대한 많은 일자리 정책적인 면에서의 지원을 기업들이 요청을 드렸던 게 사실인데요. 네. SK그룹이 이제 해마다 작년도도 한 8천여 명 선,
올해도 한 8,000명대 초반 정도의 인원이 예상이 되고 상반기는 SK그룹 전반이 이제 좀 약 4,000명 선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한 절반 정도의 수요, 물론 이제 1,000여 명 정도가 예상이 되는 게 하이닉스 채용의 특징인데 이게 어디까지나 한 공채 하나가 아니라 춘하, 추동 이제 한 4번 정도 걸쳐서 채용이 좀 분할로 이루어지고 투자해야 되는 어떤 공장 혹은 특정 공정에 좀 투입해야 될 인원에 대한 수요에 맞게 좀 간헐적인 상시와 정시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 채용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뭐 저희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익히 잘 알고 계실 내용일 거고요. 그때 송합생 방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몰랐던 그러니까 특정 대학교의 코드가 들어가는 그 특징이 네네. 있었던 것도 맞아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공식적인 채널 외에 또 다른 채용이 있었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많은 채용 수요가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채용을 한번 되짚어 봤을 때 지난 채용과 비교한다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딱히 달라졌다기보다는 이제 그 안에서 인적성이 난이도가 좀 차이가 있다든지 혹은 이제 서류 심사를 AI의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좀뭐 언론지상이나 많은 컨설턴트 분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대목일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석박사 전형이 또 별도로 또 있는 회사들이 많은 곳에 비해서 석박사의 TO가 따로 좀 두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학사분들의 채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엔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엔지니어 많이 뽑는 회사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차라리 좀 편하세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인문계열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들어갈 틈은 사실상 뭐 없거든요. 뭐 해봤자 구매 직무 정도. 근데 그 구매도 이공계열 분들, 즉 반도체 산업을 본인 전공 기반으로 이해하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이 좀 마음이 가게 되고 아무래도 입사 이후에 조기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공계열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회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보자면 인적성 시험 부분에서 뭐 코딩 테스트를 해야 되는 솔루션 소프트웨어 직무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전형 안에서 이전 전형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을 좀 보완하면서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이 이번 채용, SK 하이닉스에서의 채용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구직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따가 인적성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조금 버거워하시는 경향들이 갈수록 좀 늘어나고 있어요. 문제 푸는 시간도 좀 사실 적고 이를테면 언어 추론 쪽 뭐 그러니까 대부분 인적성 문제가 어떠냐면 문단 하나의 문제가 뭐 한 2~3개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회사는 문단 하나에 문제 하나 이런 식이라서 20분 이내에 20문단을 좀 해석을 해야 되는, 독해를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지고 네. 문제풀이가 좀 어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회사 입장에서의 채용 특징은 전년도보단 보완을 했다. 그리고 구직자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갈수록 어려워지네라고 인지가 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뭐 사실 지금 저희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아마 탈락한 분들이 보실 확률이 굉장히 높고 뭐 합격한 분들은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탈락한 분들을 위해서 지금 뭐 하반기 공채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슬슬. 빵 그렇죠. 터지셨네요. 아, 그럼요. 제가 1부는 잘 한동안 한 달 정도 못 나왔잖아요. 네네. 많이 또 트렌드가 바뀌었네. 저희 확확 시원한, 바뀝니다. 그렇죠. 여름 날씨에 맞게 좀 시원하게 준비가 돼서 다행이네요. 네. 네. 하반기 전략도 좀 세워주시죠. 시원하게. 예, 사실 전략이라고 할 거라기보다는 일단은 탈락하신 분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을 아무리 해봤자 합격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위로받을 상황이 없는 게 여러분에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분명 이제 또 공고가 떠요. 그러니까 7월이나 8월 중에 공고가 또 뜰 거예요. 채용 공고가. 왜냐하면 또 삼성전자 채용이 하반기에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저의 그냥 개인으로서의 추측이지만 강사로서 추측이지만 좀 더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따라서 하반기 공채 전에 있을 상시 채용을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본인이 떨어졌던 그 전형의 아픔을 감안하면서 준비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를테면 서류 전형에서 문제가 있던 분, 제가 봤을 때 분명 그 하반기 공채 전에 문항이 바뀔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그럼 상반기 공채 때 나온 문항들을 참고해서 내가 어떤 문항의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좀 스터디를 통해 주변 분들과 한번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재학 중이신 분이라면 학교에 있는 취업 컨설팅을 진행하시는 학교 진로센터 안에 있는 담당자분과 좀 논의를 하신다든지 혹은 뭐 개인적인 어떤 차원의 여러 뭐 첨삭이나 교정 등을 스스로 받아보시면서 좀 이게 지금 가독성이 있는 글이었나. 왜냐면 잠시 뒤에 자소서 말씀드리겠지만 문항이 굉장히 친절한 편이기 때문에 조건값에 부합되는 글이 기재가 안 돼 있거나 설득되기 어려운 글이 나왔기 때문에 힘들어졌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인적성 같은 경우는 뭐 많이 풀어봐야겠죠. 사실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문제집 하나를 반복해서 풀기보단 좀 다양한 문제에 나를 노출시켜서
시간을 재고 정확도 있게 푸는 연습이 좀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아쉽지만 부족했기 때문에 좀 이런 탈락의 아픔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반기까지 기다려야지 이런 느낌보단 언제 뜰지 또 모르는 공고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후를 털고 또 새롭게 지원을 좀 이어가시는 노력이 일정 부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제 영업 마케팅 직무가 하반기 때 또 뜰 확률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들, 영업 마케팅이라고 해나 구매에 가깝겠죠. 구매 직군을 지망하는 인문계 분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라든가 8대 공정이 각각 뭐고 어떠한 원리로 진행되는지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가 없으면 이 좀 사실상 채용이 좀 어려울 수준이거든요. 왜냐하면 PT 면접, 즉 직무 면접으로 넘어가게 될 때 질문이 이제 단순한 어떤 문제 해결식의 질문만을 묻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반도체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 이런 것들이 좀 기본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앞으로 있을 상시 그리고 하반기 공채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하이닉스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구직자들이 유념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저희가 그동안 막막했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하야 차코치의 어서와 하이닉스는 처음이지?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차코치님 말투를 한번 따라해봤는데 네. 안 되네요. 예, 아유. 자, 바로 첫 번째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망하니까요. 자, 첫 번째. 예, 귀가 감사합니다. 빨개지셨네요. 빨개졌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자, 첫 번째 질문이 여성 이공계 구직자가 양산 관리 직무에 지원할 때 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탓에 여성이라 불리할 수도 있나? 일단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좀 불리한 편인가요? 불리하다기보다는 그 여성의 체력도 그리고 직무 적합도, 조직 적합도가 더 좌우될 것 같고요. 사실 이거는 면접 때에도 많이 나오는 기출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여성 구직자분들이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면 아무리 PT 면접 때 멋있게 뭐 그 공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본인이 알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녹인다 한들 그냥 면접관이 툭툭 던질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분이 몇 개월 안 다니고 퇴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을 잘할 수 있겠나? 교대 근무 가능한가?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뭐 지원하기 전부터 걱정을 하시건 면접 전형에 와서 어떤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 대비가 됐건 간에 뭐 당연히 내가 체력적인 논리로만 이거를 풀어나간다면 당연히 어느 정도 답변의 흐름이 그 면접 질문이 됐건 이 지원자가 입사 후의 상황이 됐건 좀 어렵게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아니 뭐 체력 문제면 여성이 아니라 남자가 더 뽑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혼자 좀 트랩에 걸려서 지원을 좀 포기하시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본인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뭐 일정 부분 좀 하드한 일이라도 내가 당당하게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든지 혹은 본인이 전체를 위해서 희생했던 부분들의 에피소드와 내 어떤 귀납적인 이런 경험들을 통해 나온 결과들을 좀 들려주는 데 초점을 두셔야지 교대 근무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한다? 뭐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게 꼭 체력으로만 답변하시는 것만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럴 일은 절대 없고 체력적인 노하우보다 체력 외적인 부분까지도 본인이 강점이 있음을 조직에 잘 적응하고 일을 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뭐 막말로 예를 들어서 지금 두 분 진행을 하시는데 우리 한유진 캐스터님께서 사실 이게 주 5일로 방송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이고 주 5일로 생방송인데 가능하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네, 저는 체력이 좋으니까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글쎄요, 저희 PD님이 그렇게 썩 좋게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를 자기가 잘한다는 식으로 체력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건데 그거를 마치 여성 특유의 뭐 느낌을 딛고 체력이 좋아요 이렇게만 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체력은 당연한 거고 플러스 알파의 요인에서의 강점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 보여줄 수만 있다면 지원하는 데 무리가 없겠고 면접 답변도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예로 든 게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유진 씨 동생이 네네. 뭐 ROTC 지원서에서 아, 맞아요. 군 장교에 지원하는데 나라에 충성하겠다. 아하. 이거 굉장히 당연한 얘기라고 되잖아요, 그쵸? 예를 그렇죠. 들었던 그거는 기억이. 기본인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정말 널리 회자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안부 전해주시고 기운 내십시오. 잊을만 하면 나오네요, 자꾸. 네네. 상인아 보고 있니? 기운 내세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바로 다음 댓글도 살펴보도록 댓글인가요? 바로 다음 사연도 살펴보도록 하면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공정 쪽 업무를 맡게 될 양산 기술에서 많은 TO가 있으므로 그쪽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됐지만
막상 저는 전자공학이나 화학공학을 전공하지 않았고요. 반도체 공정 관련 역량이나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TO 많은 쪽에 지원을 할까요? 아니면 그나마 내 전공과 연관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차 코치님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이제 채용 공고를 보면 이제 우대 전공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대 전공 중에 산업공학과 같은 경우는 정말 특정 직무에 하나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분들은 사실 그 우대 전공에 맞게 지원을 하시면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전공자들 혹은 뭐 기초과학과 관련된 분이 갑자기 취업을 하시려다 보니까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걱정이 되실 텐데 적어도 이 하이닉스 혹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TO가 많은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당연히 답이 되겠습니다. 뭐 긴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직무를 찾았다 가정을 합시다. 면접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 부분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채용 TO가 많은 부분은 본인이 전공 외적으로 반도체 공정부터 차근차근 이 직무, 뭐 그게 양산기술이면 양산기술, 소자면 소자, 본인이 담당하는 분야의 역할과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담당하게 될 일이라든가 이런 쪽의 노력과 공부를 뭐 학업 외적으로 본인이 별도의 뭐 온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했다든지 아니면 현직자를 만나고 이해하고 있는 정도 혹은 이제 SK는 자소서나 면접 때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답변들도 글이나 말로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어필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직무인데 채용이 뭐 두 자릿수인데 뭐 한 25명 뽑는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320명 뽑는 데 들어가시겠습니까? 25명 뽑는 데 지원하는 게 맞으시겠습니까? 본인이 어차피 여기나 저기나 연관도가 거의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TO가 많은 쪽에 지원을 하셔야만 한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사연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이분은 화학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학점도 3점대 중반이고 작년 겨울부터 올 봄에 이르러서 반도체 업계 및 반도체 장비 업체, 디스플레이 업체들로 다수 지원을 했지만 서류에서 다 떨어진 분 같습니다. FAB 조교 활동과 반도체 교육 과정 등 남들이 다 하는 준비를 이분도 어느 정도 했는데 일단 이렇게 서류에서 다 떨어져서 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떤 게 원인일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원인은 명확합니다. 어떤 자소서를 못 써서죠. 자소서가 자소서를 잘 쓰셔야 돼요. 네. 이제 이런 이공계 분들 중에 자소서를 못 써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이 문항에 뭐를 적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다는 것 그리고 본인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잘 녹여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녹여낸다는 말의 의미를 좀 헷갈리실까 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특히 이제 3번 문항의 전문성을 기재하셔야 되는 네. SK 하이닉스 자소서 문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저는 이제 뭐 유기 전자재료 강의부터 유체 역학까지 제가 화학공학도로서 여러 과목을 배웠습니다. 네. 이렇게만 말하면 이게 이제 2009년도였으면 합격합니다. 이제 10년 그렇게 전이죠. 10년 전이죠. 네. 그렇죠? 우리 다 학부생 때 아니겠습니까? 네네. 군대 갔을 때. 이때만 해도 우리 선배들은 합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과목명만 나열을 해도 아 알겠군 하고 넘어가거나 특정 용어를 질문하면 답하는 수준. 그게 이제 글과 말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다 답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전문성인지 아닌지 확인이 어렵잖아요. 사실 이제 화면이 나와 있는데 이를테면 이렇게 과목을 일방적으로 나열하는 건 이 지원자가 수료를 했다는 거지 강점으로 진화되거나 본인의 강점화됐다는 게 확인이 어려운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겠죠. 학부 시절 공정 관련해서 심화 전공을 이수해서 유체역학과 연력학과 같은 단위 공정 과목에 대한 이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앞에 분보다는 좀 더 본인의 학업에 대한 이해도를 좀 녹였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어떤 결과값들이 뒷부분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면접 때 후속 질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이해했다고 했는데 좀 자세히 얘기해 봐요. 언제 배운 어떤 과목이죠? 이러면서 이제 면접 질문을 후 기술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게 있겠죠. 공정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경험이 필요하다고 한다돼서 나는 이러한 설계 과목을 거쳤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활용을 했고 그 목표를 통해 끈질기 어려움을 극복해서 이러이러한 경험까지 이어졌다라는 식으로 뭔가 하나의 큰 줄기 아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기술이 되는 것이 내 경험 하나, 내 공부한 것 하나, 내가 묻는 말에 대한 답과 함께 이야기를 좀 상세하게 적어주시면서 잘 녹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녹였다라는 말이 그냥 강사 개인의 어떤 표현일 뿐인 거지 지금 이 영상과 해당 자료와 내용들을 좀 참고하신다면 이 녹여낸다는 게 단순히 내가 뭘 행동을 했고 경험했다, 공부했다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는 것이 포인트인데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막상 본인의 자소서에서는 그걸 못 녹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한 시점이나 한 기간 동안의 경험 하나를 하나로만 기억을 하는 습관이 문제인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두 진행자분께서 1시간 동안 저희 방송을 진행하십니다. 그럼 1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자기 전에 이불 덮고 생각을 하시겠죠. 아, 오늘 하루도 이렇게 했다.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 1시간 동안 기억이 하나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옆에 출연자가 오늘 다른 날보다 생각보다 말이 많았어. 뭐 이것도 기억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본인께서 방송 10분 전에 오늘 방송 우리의 대본을 다시 한번 점검하셨던 이런 미리 준비하는 자세일 수도 있고요. 1부 끝나고 채널 고정할 때 채널 고정보단 채널 고정할까? 이 고민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1시간 동안 해야 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아니라 3개, 4개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반도체 공정 교육, 특정 설계 과목, 이 과목 하나의 기억을 하나로만 정리를 그냥 대충 적당히 기억을 하려고 하고 하니까 경험이 없네요, 할 얘기가 없어요. 이런 전문성을 길렀던 이야기도 좀 추상적으로밖에 말을 못하고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 글이 탈락이 많이 되고 행여나 통과가 된다 한들 면접 때 어려운 질문을 자소서 기반으로 받게 되겠죠. 네. 그래서 잘 경험을 녹여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서류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인문계분들은 이건 기본인 거에다가 다른 여러 가지 것이 있을 것이고요.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네. 그 사례자분들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할지 하나하나씩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자소서 전략을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럼 난이도는 어떤 편인가요? 난이도는 당연히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을 잘 기억을 못하고 경험이 잘 녹여지지 않고 정리가 안 된 분들한테는 난이도가 좀 어려운 편이고요. 네. 경험이 일정 부분 있거나 지원을 한 번 이상 하신 분들은 결과가 내 어떤 서류 통과의 결과에 따라서 이게 되게 쉬운 전형이라는 것을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항이 그렇게 큰 틀에서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네. 수펙스 인재를 추구하겠다라는 SK그룹의 기조에 맞게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서 일해야 될 산업 역군의 특징에 맞게 협업, 뭐 개선이나 도전적 사고, 전문성, 창의성 뭐 이런 것들을 묻기 위해서 문항들을 세세하게 묻는 것이 특징이고 경험을 기반으로 자세히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지원의 어떤 정도 그리고 경험을 정리한 정도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일단 자소서를 쓰는 준비는 경험을 일단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다음에 쓰면은 그나마 좀 편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문항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더라 하는 문항이 있을까요? 이제 뭐 사실 컨설턴트 분들마다 의견들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뭐 3번 전문성이 어렵다, 전문성 쌓은 적이 없다. 근데 요즘 구직자분들이 그렇게 막 바보처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없거든요. 똑똑하게 준비들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3번 문항, 전문성을 기재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번 문항도 이제 제법 잘 적으시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했던 경험들은 아무리 본인이 대학 4년을 적당히 지냈다고 한들 한 번쯤은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2번 문항과 4번 문항은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하시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 네. 2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개선하는 경험. 요거 이제 묻는 건데요. 그 문항 괄호 안에 상세한 조건값들이 있습니다. 네. 이 조건값들에 대한 작성이 필요한데 구직자분들이 어려운 건 이 조건값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뭘로 적을지가 힘들다는 것. 혹은 경험은 대략적으로 있는데 이 상세한 조건값에 부합되는 말을 뭘로 어떻게 적어야 될지가 힘들다라는 게 지금 문제인 상황입니다. 일단 기존 방식과 본인이 시도한 방식의 차이를 묻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결국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될 만큼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문제의 원인이 될 만한 게 뭐였더라라고 그 당시에 어려운 문제의 원인은 뭐다라는 문장이 꼭 안에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그러한 문제가 없이 그냥 한 건데요. 아닙니다. 기억을 잘 해보십시오. 그냥 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이를테면 기존의 방법보다는 좀 새롭게 시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보자. 아니면 새롭게 시도를 했다는 데 의의를 두자와 같이 뭔가 명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행동들을 했을 것이고 기존의 아쉬운 점을 보완하는 노력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기존과 새로운 방식의 차이, 이 부분에선 문제 원인을 잘 드러내주는 문항이 들어가줘야 되고요. 중간 부분에 새로운 시도를 위해 감수했던 부분들, 이 부분도 포인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도에 따라서 내가 뭐를 희생하거나 감수하고 내가 어떤 정도의 노력을 했는지가 그래 잘 드러나야지 그냥 나 노력했다고만 말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함에 있어서는 결국 내가 맡은 역할에서 해야 될 게 이 정도인데 그 이상을 했다든지 혹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
혹은 절차 혹은 지식을 보완해서 이렇게 시도. 물론 제가 지금 이게 어떠한 경험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그 과거 경험 안에서 어떤 부분을 어필해 줘야 되는지를 좀 감안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 끝에 나왔다는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리 기재되어야 된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4번 문항이 또 있겠습니다. 보시면 혼자하기 어려운 일에서 팀워크 발휘해서 공동 목표 달성할 경험, 이 부분을 묻는 특징인데요. 네. 이 부분은 중간 부분, 초반부에 하나 있습니다. 혼자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이유. 이 부분에 대한 글의 기술을 잘 생각보다 못 하시는데요. 결국 나의 그 당시의 단점 혹은 아쉬운 점 혹은 약점 등이 글이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설계 과목에서 뭔가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이런 지식이 부족했다, 이러한 경험이 부족했다와 같이 명확하게 부족했던 부분이 인지가 되고 그 다음 스텝의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후술이 된다면 어렵지 않게 작성이 될 텐데 막상 그 부분에 대한 기억을 못 한다든지 혹은 이걸 적으면 좀 내가 치명적으로 면접관이나 나중에 안 좋게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내 약점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해당 경험 당시에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려웠던 점, 나의 부족했던 점을 잘 기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거는 다 담아서 녹여내야 되는 거죠? 이 어떤 채점의 채점 기준이 될 항목을. 것이고요. 아. 이 부분이 가장 좀 많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게 결국 글의 구성을 회사에서 정해 주신 겁니다. 아. 여러분은 해당 구성에 맞게 내 경험을 인입해 보시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네. 지금 이제 하반기 대비 혹은 상시 채용 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이 4개의 문항에 바뀔 확률이 없기 때문에 이 4개 문항에 맞게 내 경험을 하나 혹은 2개 정도씩 대입을 해서 글을 글자 수 개의치 마시고 최대한 적어 보신 다음에 글을 순차적으로 글자 수에 맞게 줄여가시는 노력도 일정 부분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류 전형을 통과하게 된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인적성 전형 SKCT 시험을 치르게 될 텐데 타 기업과 비교했을 때 난이도는 어느 정도이고 이제 하반기 SKCT를 준비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다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어렵죠. 어려운 게 이제 문제를 많이 대비를 못하신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어려워서이고요. 문제를 많이 푼 분들 같은 경우도 문제를 많이 풀 때 비슷한 문제집 혹은 비슷한 출판사에서 나온 문제집을 반복해서 풀다 보니까 그 문제의 패턴에 익숙해져서 그냥 뭐 이 정도면 풀겠네 싶다가 당일날 좀 새로운 유형을 받았다는 느낌. 사실 문제의 유형은 크게 바뀌지가 않은 것인데 이렇게 좀 낯선 문제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후기를 좀 많이 좀 접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뭐 어떤 유형에 뭐가 있다라는 걸 일일이 말씀드리기보단 유의할 점들 위주로 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실행 역량, 그러니까 인지 능력 문제 세 파트를 풀기 전에 풀어야 될 부분들은 철저하게 시간 안배들이 필요한데 의외로 이 부분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문제를 좀 빠르고 정확하게 풀게끔 문제집 통해서 연습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인지 능력에 해당되는 수리, 언어, 직무. 자, 이 부분에서 사실 직무와 같은 부분은 본인이 선택된 그 직무에 대한 부분 안에서의 문제는 언어 추리라든가 수리, 자료 해석 문제가 그냥 대동소이하게 나오는 부분이 어렵진 않겠지만 이 수리 부분이 가장 좀 어려워하시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리는 꾸준히 어려워왔는데 이번에도 꾸준히 난이도가 있었고 그 따다란 영역인 언어 추론 부분은 전보다 좀 더 상향돼서 난이도가 나았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심층 부분에 대한 역량을 묻는 게 결국 타사의 인적성 문제랑 거의 인성 검사랑 거의 비슷한 유형이라고 나올 수가 있을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내 어떤 성격이나 가치관이나 태도를 묻는 부분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지 능력 부분에서 제가 직무 부분의 일부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면 MPCR, SW 그러니까 각각의 유형들에 맞게 문제들이 좀 대동소이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앞부분에 나와 있는 언어 추론과 자료 해석의 수리 부분을 충분히 본인이 인지를 하고 풀이를 좀 할 줄 안다면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행 역량 부분에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업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 이를테면 본인이 휴일인데 갑자기 근무를 나갈 것이다. 너라면 근무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건데 이런 거는 약간 변형된 인성 문제 스타일로 나온 것이고 정답이 있다고 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본인께서 잘 판단을 하시고 이거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본인께서 그냥 본인의 생각과 어떤 가치관 잘 살려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일정 부분 필요하겠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난이도는 수리와 자료 해석을 기반으로 한 문제들은 중학교 수학이겠죠. 이런 부분들은 대동소이했고 언어 추론이라든가 일부 실행 영역에서 문제나 좀 난이도가 좀 있었다든지 낯선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런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고요. 남은 기간 동안 결국 보완해야 될 부분은 간단합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데 이걸 학습의 영역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이라기보단 내가 구조적으로 제한된 시간 안에 몇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문제 해결의 느낌으로 가주셔야지 무조건 뭔가 이론을 익힌다든지 물론 이제 수리 문제에서 특정 공식을 익혀서 빠르게 푸는 스킬을 익히시는 건 좋지만 스킬에만 너무 매몰돼서 학습을 한다기보단 학습 위주로 학습이라기보단 내가 문제를 해결해서 이러한 류의 문제 유형은 시간 안에 얼만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는 것이 일정 부분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럼 타기업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CJ 같은 경우나 네. 삼성 G사트도 물사트라고 하다가 이번에 좀 난이도를 높였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SK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좀 어땠나요, 난이도가? 예, 갈수록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컨설턴트로서의 그냥 소견이자면 이제 서류 전형에서의 탈락을 못 받아들이는 문화들도 일정 부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취업도 점점 어려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류 부분은 전보다는 좀 더 넓은 티오로 좀 뽑아간다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적인 이 인적성고사나 공기업으로 치면 이제 NCS 필기 같은 데서 사람을 좀 많이 좀 쳐내는 티오를 많이 좀 범위를 좁혀서 배수를 좁혀서 좀 진행하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유념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뭐 사실 말이 이제 10월 달 초가 인적성이겠지만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조금씩 해주셔야 되는 게 일정 부분 더 필요하겠습니다. 문제 풀이가 좀 익숙해지고 이걸 시간 관리의 영역으로 좀 넘어갈 수 있게끔 문제에 좀 익숙해지시고 내가 인적성에서 떨어졌다면 떨어진 탈락의 원인을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감안하셔서 잘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절대 찍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찍는 거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감점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지선다에서 뭐 2개는 아닌 걸 알겠는데 3개가 남았다. 그럼 찍지 마세요. 안 찍는 게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2개 중에 하나 이거 마이너스 1인가 이거 플러스 1인가 이거 헷갈리잖아요. 그거는 뭐 개인의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왜냐면 반대 반이기 때문에 네. 한두 문항 정도는 찍는 거는 말리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찍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수리 문제 20문제 중에 뭐 10개 못 풀었는데 떨어질까요? 붙어요? 뭐 10개 못 풀어도 그 10개 나머지 다 맞으면 붙을 확률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무조건 찍는 건 감점이니까 그 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찍지 말고 패스하는 그럼요. 말씀이시죠? 네. 패스하시고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할 줄 아는 영역 혹은 그 영역 내 문제에 좀 더 집중해서 확실하게. 보시는 게 그럼요. 그게 더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면접 전형 얘기까지 들어보도록 할 텐데 SK 면접도 이제 슬슬 발표가 될 때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이제 5월 17일 정도 전후로 발표가 날 이번 주 거고요. 금요일이네요. 예, 이번 네. 주 안으로 꼭 발표가 날 겁니다.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발표가 날 거고요. 타 계열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회사 역시 면접이 한 공간 안에서 동시에 진행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뭐 저도 뭐 지나가는 얘기로 한번 예전 한 2년 전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 이제 예전 계열사였던 SK 네트워크스 면접을 저는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재직 중에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제 다니면서 면접을 신입으로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PT를 하고 바로 앉혀서 인성 면접을 봤던 게 기억이 나요. 이 스타일이 안 바뀐 채 몇 년째 흘러가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제 다른 기업의 PT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면접을 보고 이제 PT 면접이 끝나면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바로 면접을 보다가 중간에 질문도 PT에 대한 질문을 하지를 않아요. 뭐 자네가 알고 있는 8대 공정 중에 하나 공정 말해봐. 예, 증책 공정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공정을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근데 그 공정고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예, 뭐 어떤 교육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좀 이해가 있으시네? 예, 이해됐어요? 앉으세요. PT가 갑자기 시무룩하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되는 대로 바로 인성으로 넘어가서 뭐 전체적인 면접 시간이 40분이라고 하면 PT 15분, 인성 25분인데 PT를 잘 보시면 PT 10분, 인성 30분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오늘 저희가 면접 전형까지 쭉 다 살펴봤는데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것만큼은 준비를 잘해라 신의 한 수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신의 한 수가 있는데 신의 한 수 때 하지 못한 얘기를 짧게 하면서 마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기출된 면접 질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출된 면접 질문들을 검색을 하시면 다 나와요. 사실 저희 방송에서도 오늘 다뤄드리려고 했지만 그런 내용들 자체를 이 문항엔 이렇게 답변하라고 이걸 또 학습으로 받아들이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인성 면접이고 지원자의 인성적인 면을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한 면접이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게 최대한 답변을 하시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노력을 언제 해야 될까요? 인적성 끝나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면접이 시작되기 전, 한참 전, 아니 어쩌면 오늘 지금부터 본인께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계시겠죠.
혹시 몰라 떨어질까 봐 걱정하신다면 그럴 시간에 면접 질문 하나를 더 대비하시는 게 차라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나왔던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말고 좀 저런 경험이나 저런 지식으로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다시 한번 복귀하시면서 든든한 준비, 좀 더 대비가 되는 그런 좀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SK 하이닉스 합격은 물론이고 타 공채 상반기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탈락했더라도 하반기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업 요정 차재원 컨설턴트와 함께했고요. 어디 가지 마시고 잠시 후 저희와 2부에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See you again. 네. 합장을 하시네요, 자꾸. 네. 자,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죠.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코너 스펙 감별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어머 대박. 최영희 소식 들었어? 취직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독립할 자금도 모았대. 백수 아니었어? 회사에서 알아주는 인재라는데? 걔 이번에 승진도 했잖아. 와, 체험이 잘 나가네. 비결이 뭘까? 채움 씨 비결이요. 청년 내일 체험 공제. 혜택이 궁금하면 실천하세요. 청년에겐 내일을, 기업에겐 인재를 다 채워드립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 함께해요. 무리한 야근과 회식은 퇴근 후 업무 연락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시간이 단축됐으니까요. 집중해서 일하면 회사도 가족도 더 많아진 일자리로 청년들도 일은 줄이고 생활은 높이는 행복 밸런스 일생활 균형.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힘들지? 취업 준비는 잘 되니? 저야 잘 준비하고 있죠. 아빠는요? 아빠도 앞으로 잘 준비해야지. 청년의 내일도 작년의 내일도 준비가 앞으로를 만듭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느새 노후를 걱정하는 당신에게 더 넓어진 장년고용 서비스가 함께합니다. 아빠 출근한다. 나도 같이 가. 내 일을 향해 앞으로, 내일을 향해 앞으로, 함께 앞으로. 한국 직업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협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명실상부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죠.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코너 스펙 감별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고용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준비해 오신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민기업은 강서구 명지동 소재의 주식회사 마르센입니다.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전자제어 계측 기술자 및 연구원 1명을 채용합니다. 기구 설계, 액추에이터 개발, PCB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
기계공학 또는 전자공학 전공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학점 우수자, 운전 가능자,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는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2,800만 원 이상이고 경력에 따라 면접 시 급여 조정 가능하며 통근버스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23일까지이고 별도의 자사 이력서 양식이 있는 사업장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 확인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에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구인권으로 전자제어 계측 기술자 및 연구원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은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창원시 안골동 소재의 주식회사 미트밸리입니다. 식육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식품공학기술자 1명입니다. 식품 미생물 검사, 해썹 운영 및 관리, 위생관리, 외부 검열 대응 등 품질 경영 업무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할 팀장급으로 지원 자격은 식품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대조리상 경력 3년 이상자 지원 가능하고 식품영양학 전공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차량 소지자, 운전 가능자는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6일 근무로 토요일은 격주 근무하고 급여는 월 300만 원이며 복리후생으로 통근버스, 기숙사, 직원 대출 제도 등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공인권으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여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3년 이상 경력의 식품공학기술자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니까요. 보다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전주의 이효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지역 업체는 주식회사 ASA 김제공장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에서 설비보전 및 관리 업무와 생산라인 기계 정비 업무를 수행할 공업기계 설치 정비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6일 근무에 2교대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급여는 월 300만 원 이상이며 상여금은 기본급 기준 100% 있습니다. 복리후생으로는 통근버스 이용, 차량 유지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구인 마감일이 5월 22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회사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구인권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 마감일 맞춰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전해주시죠.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유한회사 신한일 ENG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건설업체에서 단순 격리 업무, 건설 관련 업무, 사대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건설업 격리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졸부터 대졸까지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최소 2년 이상이신 분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한 여성분, 건설 또는 토목, 초급 면허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급여는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이 5월 18일까지이므로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그리고 채용 담당자의 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년 이상 경력의 격리사무원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북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 현실, 취준생들이 기댈 곳은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스펙 쌓기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스펙도 스펙 나름입니다. 사람에게 맞는 옷이 있듯이 이 스펙이 과연 내게 맞는 걸까 고민하는 취준생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취준생 맞춤 스펙 감별 프로젝트 스펙 감별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1부에 이어서 2부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취업 요정 차재원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그래도 2부의 도움이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앞서 1부에서 차코치님과 함께 그냥 기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이 사실 면접 시즌이잖아요. 네. 그래서 면접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차코치님은 면접 잘 보실 것 같아요. 아, 저요? 네, 감사합니다. 오히려 네. 면접 가면 약간 더 점수를 얻는 스타일 아닌가요? 정확하십니다. 오히려는 무슨 뜻이죠? 이게 약간 서류나 이런 데서 드러나지 않는 매력이 아. 면접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정확하십니다. 그렇죠.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아. 면접 잘 보실 것 같네요.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정확하십니다. 왜냐면은 사실 좀 의미화하는 작업이라고 할까요? 지원하는 회사나 직무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속 깊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는 걸 하기 때문에 네. 또 사실 어떤 조금은 일반적인 외모에서 오는 또 새로운 느낌이 면접 때 발휘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좀 잘 예쁘게 포장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과 면접을 잘 보는 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말 잘하는 분 많잖아요. 그쵸. 저희 지금 방송에 나온 4명 다 말 잘하거든요. 근데 이게 면접을 다 잘 볼 거라는 건 분명 다를 것 같아요. 내가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한 면접을 갑자기 보게 되면 저희 4명 다 면접 잘 못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겠고 나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될 때 비로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그동안의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게 아닐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예, 그럼 저희처럼 이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애정과 나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게 필요하겠죠. 사실 지금 이 질문도 면접 질문 같았거든요. 대본에 없는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 얘기를 어떻게 끝내야 되나 굉장히 막연했는데 잘 끝낸 것 같네요. 역시 뭐 A를 던져도 완전 완벽한 대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믿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좋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두 분 왜 이러시는 거죠? 아니, 자꾸 이게 만담처럼 되네요. 마음에 드네요. 멘트 네, 좋습니다. 빨리 정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수습해주세요. 네, 신세미 캐스터가 수습을 해주시죠. 신청 방법을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코너에서는 한국직업방송잡정부센터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차코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스펙에 관해서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스펙에 관해 고민이 있다면 취업대학교에 오셔서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방송 끝에 한 분을 추첨해서 소정의 작은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스펙에 관한 고민들이 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글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아이디 인후0924님이고요. 27살 남자분입니다. 영국 5위권 대학교를 다녔고요. 또 경제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우와. 학점은 4.5 만점에 3.7, 또 토익이 990점이고요. 오픽이 AL이 있습니다. 신 HSK 6급, 또 JPT 920점 있고요. 자격증 한국사 1급이 있는데 무슬모라고 합니다. 경력으로는 구청 세무과 2년 근무를 했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곳이 증권사 IB나 법인 영업, 국제 영업 이런 직무 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경제학을 배경으로 또 어학과 잘 결합을 해서 어필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인우 씨 굉장히 스펙이 좋으시고 한국사 1급 왜 무슬모인가요? 저는 네. 따지도 못했는데요. 이거를 꼭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맞는 말씀이고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좀 정보가 비대칭성이 좀 있는 게 아닐까. 본인이 생각하시려는 취업 분야의 시야가 좁다 보니까 그 좁은 시야 안에서는 당연히 타 지원자보다는 열할 수도 있죠. 열의일 수도 있겠죠. 증권사 IB 업무가 결국 뭐겠습니까? 기업들한테 자문을 제공하는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쪽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사실 경제학 점수가 뭐 유학생활 고생 많으셨겠지만 지금 이 점수로도 좀 약한 거거든요. 더 높은 학점이 나와야만 이 부분이 일단 이해가 되는 것일 테고 해왔던 활동 자체가 본인이 증권사 IB라든가 국제무역과 관련된 해외 영업 쪽을 지원하기에는 뭔가 좀 일정 부분 톤이 안 맞거든요. 더군다나 구청 세무과 근무 2년 이게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간에 일정 부분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쪽에 대한 경력 때문에 본인이 일반 사기업체에서 희망하시는 직무로 분야로 지원한다 한들 좋지 못한 면접 질문들을 받고 또 답변이 좀 잘못돼서 좋지 않은 결과를 좀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대외 활동도 보시면 본인이 단체로 잘했다기보다는 본인 이거 제가 봤을 땐 개인이 하신 것 같거든요. 입상을 하신 건 뭐 훌륭한데 이게 본인의 어떤 면과 연관이 있는지를 좀 매칭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분 얘기 하나 가지고도 이야기를 한 20분 이상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이분이 영국 5위권 대학교를 나왔다 했는데 이제 제 생각엔 사실 이제 영국은 이제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요게 이제 투톱이고 그 밑에 뭐 이제 뭐 5위권 대학 뭐가 있을까요? UCU라든가 아니면 뭐 브리스톨 대학교 뭐 이랬는데 제가 느꼈을 때 검색해 보니 베스 대학교 그러니까 런던에서 기차 타고 1시간 거리 한 5송 정도 서울로 치면 천안 아산 뭐 요쪽 느낌으로 된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 학교가 절대 잘못됐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께서 좀 뭔가 정보가 비대칭하다는 게 본인은 스펙으로 할 거면 스펙이 완벽하게 올라간 다음에 지원을 하는 쪽으로 금융공기업 중에 스펙을 많이 보는 곳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기에는 학점이 조금 아쉽고 뭔가 경력의 톤이 일정치가 않다는 점이고요. 본인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으로 가기에는 한국 세일금은 무쓸모가 아니라 유쓸모, 굉장히 쓸모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본인은 또 전공이 경제학이니까 전공 필기에서 경제학 문제를 국어로 된 거를 잘 풀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어릴 적부터 영국에서 거주하신 건지 대학만 영국 가서 공부하신 건지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이런 전형에 대한 대비가 과연 가능할까 이게 지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본인의 의사결정을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희망하시는 회사란 직무는 사람을 잘 안 뽑습니다. 신입으로 채용을 할 일이 거의 적어요. 네. 그럼 인턴이라든가 계약직 근무를 할 각오로 국내 기업 위주로 좀 빠르게 지원을 하시면서 일한 경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인이 만약에 일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쓰실 거면 당연히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코트라 중심으로 지원을 하시고 가점이 될 수 있는 한국어 능력시험 대비를 빠르게 하신 다음에 이 어학계 강점의 가산점과 그리고 이제 NCS 기반의 면접 대비 그리고 전공 필기인 경제학을 택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분이 나이가 27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구청 세무과에서 2년 근무한 경력도 있고 네. 나이가 좀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건지 뭐 나이가 전혀 문제가 될 뿐 아닙니다. 지금 뒤에 분 사연들 뭐 그리고 소개 못하고 몇 주째 소개 못하고 있는 사연 이분도 네. 나이대가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거든요. 네. 이분들보다 약 시간이 2년 정도 여유가 또 있기 때문에 전혀 취업에 대한 불안감보단 방향 설정이 좀 아쉬운 그쵸. 부분이 있겠고요. 방향 설정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지금 이루어 놓으신 성과나 내용들을 봤을 땐 하면 되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방향 설정을 좀 분명히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본인이 증권사 IB나 법인 영업, 국제 영업 이런 일반 사기업에서의 영업이나 상사 쪽을 희망하신다면 경험 정리적인 부분보다는 지원하시는 업계와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본인의 전공 강점을 살리는 쪽으로 가주시는 게 좋겠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지원하실 거면 대외 활동에서 입상하신 거 교내 중국어, 일본어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중국어랑 일본어로 입상하신 거 요거는 그냥 뭐 끝으로 할 말 정도의 늘 답변 정도일 거고요. 오히려 한인회 PR 오피서나 경제학과 과대표 하신 거 혹은 구청 세무과에서 2년간 근무하신 거 요 얘기 위주로 철저하게 들어가시는 글의 기술이 일정 부분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럼 두 번째 사연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분이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편지를 썼어요. 네, 빨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신세미 네. 캐스터. 두 번째 밥통의 밥님이고요. 30살 남자분입니다. 에리카 학교에서 재료공학 학사 학위 있고요. 학점이 3.35, 토스는 레벨 6 있습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곳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및 외국계 반도체 장비 회사 원하고 있고요. 재료공학 학사를 졸업하고 2016년 외국계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이 장비 회사에 취업을 해서 엔지니어로 3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미국 회사의 한국 지사였고요.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설비를 고치고 교정하는 업무만 진행을 해와서 딱히 경력으로 이직할 메리트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정상 쉽지가 않아서 퇴사 후에 신입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따놓은 자격증은 없고요. 퇴사 후에 인적성 공부부터 반도체 관련 인강도 듣고 자소서나 기업 분석까지 전부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취업 시장에서 얼마나 메리트가 있을지 궁금하고요. 목표로 하는 기업에 있어서 재취업이 가능할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신입치고는 나이도 많은 편이고 쌓아놓은 스펙이라고는 회사 근무 경험뿐이라서 퇴사 후 준비하는 게 리스크가 클지 걱정이 많습니다. 최우선 목표는 삼성전자고요. 하이닉스나 그 외 외국계 반도체 장비 회사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다들 좋은 날씨 마음껏 만끽하시고요. 많은 평가 및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이분은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말이 많네요. 네, 그렇죠. 일단은 30살이고 신입으로 지원하고 하는 분이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분인 것 같은데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일단 방향 설정은 삼성전자로 잘 잡으셨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말씀보단 이 이후의 스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G사트 문제집을 어떻게든 뭐 온라인 상이든 오프라인 상에서든 구하셔서 2회분 이상 풀어보시고 본인이 어떤 파트에 좀 아쉬움이 있고 어려운지를 파악하셔서 인적성 대비를 지금부터 탄탄히 하반기에 맞게 대비해 주시는 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인께서 근무하신 반도체 제조 정비가 아니지만 결국 CS 업무를 하셨던 겁니다. CS 엔지니어로서의 강점이 다뤄야 될 대상은 다르지만 업무에서 맡았던 역할과 성격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역할과 성격의 강점을 바탕으로 본인이 업무에 조기 적응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점, 그리고 반도체 장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뭐 앞으로도 그렇고요. 많은 좀 기사 검색이나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거나 회사 내에 반도체 장비를 다루는 분과 함께 좀 업무에 대한 이해나 좀 내용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좀 공유하시면서 본인이 입사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좀 짚어보자면 네.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채용 TO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본인의 과거의 경험은 물론이거니와 업계에 대한 이해도까지 같이 녹여서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를 같이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본인이 지금 너무 불안해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내년 상반기까지도 지원은 가능하십니다. 나이에 대한 두려움에 앞서서 전형별 대비 그리고 역할과 성격은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 본인의 강점으로 어필해 주는 것이 자기소개서나 면접 답변에서 필요한 영역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분이 삼성전자가 최우선 목표라고 하긴 했는데 다른 기업에도 관심이 많다고 했거든요. 차 코치님이 추천하시는 기업이 있을까요?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다뤘던. 예, 살펴봤습니다. 네. 이 영상 유튜브로 보시겠죠? 커서를 조금 앞으로 당기시면 이렇게 당기시면 볼 수가 있어요. 꼭 네. 보십시오. 네. 자, 그리고 이분이 퇴사 후에 목표로 하는 기업으로 재취업을 할 때 네. 얼마나 승산이 있을지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의 승산이 있다고 예, 사실 생각하세요? 학점대가 3점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 외국계 장비업체로 갈수록 높은 학점 그리고 어학이 오픽, 토스, 레벨 7, 오픽 IH는 나와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어학을 대비할 여유가 있다면 하시되 그렇지 않다면 사실 외국계 장비업체의 승산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TO가 있는 300~400명 이상의 채용을 뽑는 삼성전자 혹은 SK 하이닉스로의 지원을 마지막이란 각오로 지원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차재원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공채 승리를 위하여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